안녕하세요.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슈퍼소닉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진행하는 스타링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2월 11일 스타링크 인공위성 40개가 강한 태양풍에 휩쓸려 추락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SAC에서 공개한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마치 별똥별이 쏟아지듯 인공위성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다행인 점은 각 위성의 무게가 260kg 미만으로 크지 않아 잔해가 지구로까지 충돌하는 일은 없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 지구를 떠들썩하게 했던 스타링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 기업인 미국 스페이스X사에서 제공하는 위성 인터넷 접속 서비스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를 개발 구축한다고 발표했었죠. 약 12,000개의 소형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위성 인터넷 접속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세계의 해외 연결망 대부분은 광섬유 해저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트래픽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우선 그 이유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은 느립니다. 대부분 통신, 방송 등에 사용하는 인공위성은 정지 궤도라고 해서 지구로부터 약 36,00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호가 도달하는데 120ms, 왕복 240ms의 시간이 걸리므로 약 0.25초의 레이턴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인공위성의 거리에 따른 이론상 최소값이며 다른 요인들에 의해 레이턴시는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멀리에 위치한 정지궤도 인공위성을 사용하는가?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정지궤도에서는 인공위성의 공전 속도와 지구 자전 속도가 같기 때문인데요. 그래야 지상의 통신기기와 인공위성이 서로 마주하게 되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지구와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구심력과 인공위성이 자신의 진행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력 뿐입니다. 인공위성이 진행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을 지구가 적당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어 공전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지구와 인공위성의 거리가 가깝다면 중력은 더 커지기 때문에 인공위성은 더 빠른 속도로 공전해야만 궤도를 유지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인공위성의 공전 속도가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빠르게 되어 얼마 뒤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하게 되고 인공위성과 통신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인공위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잘 조정하다 보면 인공위성의 공전 속도와 지구의 자전 속도가 같아지는 위치가 있는데 이 지점이 정지 궤도, 지구로부터 36,000km 위치입니다. 이렇게 멀다 보니 통신 속도가 느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에 반해 해저 케이블의 경우 뉴욕, 런던 사이의 레이턴시는 최대 42ms에 지나지 않습니다. 적도 둘레를 따라 지구를 한 바퀴 돌더라도 최대 200ms, 즉 0.2초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밀리세컨드밖에 되지 않는 레이턴시가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현재 세계 금융체계가 모두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마우스 클릭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프로그래밍을 통해 이루어지죠. 미국, 대한민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금융 상황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관계된 지수들이 함께 요동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밀리세컨드 단위의 통신 속도 차이로 인해 어떤 사람은 매수, 매도를 통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는 손해를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스페이스X는 새로운 위성 인터넷 접속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일까요? 바로 해저 광 케이블보다 더 빠른 통신망을 구축해보자는 것인데요. 진공이 아닌 매질에서는 빛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게다가 광섬유 내에서 빛이 이동할 때는 직선이 아니라 이 그림처럼 지그재그로 반사되며 이동을 하게 되어 결국 진공 상태에 비해 광섬유 내에서 빛의 속도가 약 30에서 40% 정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다고 하는 해저 케이블도 느리다. 스페이스X는 기존의 생각을 깨트리고자 했습니다. 앞서 말한 위성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위성이 멀다면 가까이, 숫자가 적다면 많이 만들면 된다. 즉, 레이턴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지구 가까이 발사해 올리고 이 때문에 발생한 인공위성의 빠른 공전 속도의 문제는 12,000개의 인공위성으로 전 지구를 감싸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2022년 2월 5일까지 총 1,695개의 인공위성 발사가 이미 성공했으며 앞으로 2024년까지 약 12,000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해 2027년 11월 배치를 목표로 프로젝트는 진행 중입니다. 완료가 된다면 해저 케이블에 비해 수 밀리세컨드나 더 빠르다고 하네요. 가장 큰 장점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누구나 속도의 차별 없이 통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겐 매우 흥미롭게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위 사진은 2020년 3월 23일 국립청소년우주센터의 덕흥천문대에서 촬영한 M51의 모습입니다. 사진의 위아래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선은 인공위성입니다. 희미하게 왼쪽 상단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인공위성까지 촬영 중 총 2개의 인공위성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덕흥천문대의 전청 카메라 모습인데요. 별의 일주운동 모습 사이로 엄청나게 많은 인공위성이 보이죠? 현재 매일 밤 어마어마한 숫자의 인공위성이 밤하늘을 지나갑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인공위성을 만날 수 있는데요. 국제우주정거장의 공유 마이너스 3등급으로 매우 밝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쉽게 관측이 가능합니다. 한눈으로 보기에도 별을 관측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2027년이 되어 스타링크 인공위성 12,000개가 지구를 공전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분명 맨눈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상에 있는 천문대에서는 전체 사진 촬영을 위해 수초에서 수분에 가까이 노출을 주어야만 합니다. 도중에 이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지나간다면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한 아주 어두운 천체들과 별빛을 관측하기 위해 거대한 망원경들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 7등급에 달하는 스타링크 인공위성은 하늘의 기존 별들 사이를 빠르게 움직여 다니는 새로운 별 12,000개를 만드는 상황이 됩니다. 허블과 같은 우주 망원경과의 통신에도 간섭이 일어나 방해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빛 반사가 적도록 개선한 인공위성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빛공해를 막기 위해 인공위성 자체의 구조도 변경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와 우주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고리는 망원경입니다. 스타링크 인공위성들은 그 이름과는 달리 망원경 관측을 방해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와 별 사이 관계를 방해해 연을 끊어버리는 스타 언링크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앞으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공의 별이 아닌 실제의 별, 아름다운 우주 그 자체를 계속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슈퍼소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